세상을 바꾸는 힘과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어낸 촛불혁명, 스포츠계,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숨은 패단을 드러냈던 여성들이 주도한 미투 운동,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우버,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의 등장, 이 모든 것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의 작동 방식이 나타납니다. BTS의 빌보드 점령 역시 비슷한 양상입니다. 아이디어가 확산되고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일으키는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된 사회 연결망, 이를 통해 생겨난 플랫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만들었고, 아이디어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리더십이 등장하기도 했죠. 이것은 사회 연결망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신권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신권력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회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유튜브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 이 사실을 방증합니다. 유명 유튜버의 힘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보다도 막강하니까요. 새롭게 등장한 힘, 뉴파워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입니다. 웹 기반의 사회 연결망으로 초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힘이 작동하고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는 책인데요. 다가올 미래에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성공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이고요. 저자는 세계경제포럼, 테드, UN 등에서 강연을 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즈 등에 기고한 전문가네요. 책에서는 먼저 이전에 작동했던 방식인 구권력과 새로 대두된 신권력을 대조합니다. 우선 구권력은 화폐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신권력은 흐름처럼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권력은 소수만 지니고 있고 소수가 다수를 독점하는 반면에 신권력은 다수가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권력은 폐쇄적이고 지도자 주도형이고 상명하달식으로 작동하는 반면에 신권력은 개방적이고 참여적이고 여러 명이 함께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권력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권과 장악력을 잃으면 끝이지만 신권력은 더 많이 허용하고 요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생각과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창작되며 새로운 것들이 재생산되면서 커뮤니티가 구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권력이 구권력을 이긴 대표적인 사례는 미투 운동입니다. 이전에는 위계와 권력을 이용해 묻어두었던 성폭력이 SNS를 통해 엄청나게 확산됐고 영화계를 시작으로 정치계, 교육계, 스포츠계로 옮겨갔으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급력이었죠. 미투 운동의 특징은 앞장서서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운동이 흘러갈 방향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동자가 없으면서도 참여한 모두가 힘을 얻었다는 점에서 신권력의 물결이 일으킨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 청원을 생각하시면 신권력이 딱 맞습니다. 새로운 참여수단과 그에 따라 우리가 갖게 된 주체성은 오늘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이 가진 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트렌드와 마케팅에서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방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크리에이터들도 신권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신권력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철저한 투명성과 지속적인 피드백 같은 신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 힘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적 혐오, 테러 단체의 파괴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신권력을 이용해 부패한 지도자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가 부상하기도 했죠. 구권력과 신권력의 사고방식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권력은 대표성 있는 대표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권력은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 각 개인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주체성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구권력은 경쟁을 통한 승리를 높게 사고, 신권력은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려는 본능을 강화합니다. 커뮤니티가 축적한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저한 밀실 협상이었던 기업의 연봉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통해 공유되고, 권위 있는 교수들에 대한 평가도 신권력 커뮤니티에서는 모두 공개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가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인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의 평가가 대중들에게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Do it ourselves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Do it yourself라는 윤리관을 선호합니다. 조직의 문화나 참여도에서도 구권력과 신권력은 대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권력은 공유, 개방, 자율, 참여, 주체성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독점적이고 폐쇄적이고 복종적인 구권력을 기피하고 신권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권력과 구권력은 명확하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충돌하고 경쟁하면서 결합되고 수렴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신권력과 구권력의 모델, 그리고 책에서는 신권력과 구권력의 가치를 각자의 전략에 맞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을 분석합니다. 신권력에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확산될까요? 몇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기억하시나요?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체험하며 기부를 독려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를 비롯해 각국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려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조성됐다고 하네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평적으로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공유하고 재생산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맥락이 있을 때 아이디어와 정보는 급류처럼 흘러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하고 여러 형태로 확산됩니다. 새로운 힘을 만드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아이디어에는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의 앞글자를 따서 Success 아이디어라고 부릅니다. Success 아이디어의 첫 번째는 Simple, 단순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Unexpected, 뜻밖이다. 너무 뜻밖이라서 놀라워서 더 알고 싶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통계 수치나 전문가의 추천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본능에 호소하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에이스 전략을 덧붙입니다. 에이스 원칙의 첫 번째는 행동에 옮길 수 있다. 그저 기억하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까지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아이디어를 연결시킴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수평적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는 말이죠.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도 대중들 앞에서는 인간미 있는 한 명의 사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유명인들을 연결했던 아이디어인 거죠. 세 번째는 확장 가능하다입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변형시키고 자신만의 형태로 재생산을 해서 새로운 형태가 계속 생겨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최근에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 브랜드 구축, 광고 등 수많은 사례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신권력 브랜드는 각 개인에서 초연결된 대중으로 사람들을 변모시키는데요. 에어비앤비가 가장 대표적인 신권력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이 주는 배타적인 인상,
권위와 과시, 특권의 이미지와는 달리 에어비앤비는 참여, 친숙함, 소속감을 줍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숙소 주인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 새로운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연대감과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인상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느껴진다는 게 신권력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권력이 수능과 소비라는 단편적인 행동으로 참여했다면 신권력에서는 아주 낮은 장벽을 공유하고 가입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컨텐츠를 창출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기부하는 등의 재원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참여자들이 커뮤니티의 규범을 발전시키거나 보호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신권력 지도자의 3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호 보내기입니다. 지도자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지닌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와 검소한 행동이 보내는 신호를 한번 생각해보죠. 그가 신체가 훼손된 사람을 품에 안고 축복한 모습, 고급 승용차가 아닌 소형차를 타는 모습, 난민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신도들에게 약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틀 짜기입니다. 지도자가 틀을 짜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체의식을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양 짓기는 지도자가 군중이 지켜야 할 규범과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권력과 다른 점은 대중들이 이 권력을 채택하여 지키게 된다면 더 이상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책 내용에 덧붙여 저의 생각을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분석은 매우 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구권력과 신권력이라는 유형을 분리해서 대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를 비교할 때는 유용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나 조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는 그리고 어떤 조직인가는 구권력과 신권력 모두에 속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따르면 구권력과 신권력의 장점을 결합한 혼용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현재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플랫폼을 통해 저를 보고 계시죠. 미래를 생각하면 차세대 아이디어는 넘쳐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비트코인의 바탕이 된 기술인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은 매우 난해하지만 잠재력이 엄청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중개인이나 플랫폼 없이 부동산, 금융을 직접 거래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는 어찌됐든 덜 독점적이고 더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어떻게 올라타야 할지는 우리 각자의 숙제로 남겨집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신이 있는 곳은 혹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까? 권력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을 알았다면 이제는 당신 주위에 있는 변화의 흐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와 지도력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을 따라한다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문제의식, 혁신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 깊이에서부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마인드입니다. 지금까지 뉴파워 새로운 권력의 탄생 리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